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내 종목은 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종목이 안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갑자기 급등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역시나 전화가 메인 상담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주시는 것이 채택 확률도 높으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1.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23%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대, 1.77%가 올라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수급 현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의 수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6천억대 가까운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특징은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또 하루 천하로 끝나버리겠죠. 요즘 트렌드가 외국인들이 하루 사더니 갑자기 5일치, 10일치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냥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특징일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을까를 분석해보다 보면은 역시나 금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가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사실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고위 공직자들께서도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것 같다. 경제가 지금 불확실하다. 특히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계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불확실성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를 더 내려서 경기 부양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은 금리를 안 내려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안 내려도 된다라는 이야기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환율의 격차가 좀 벌어질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갑자기 1,470원대 막 터치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금리가 동결이 나오게 되면서 환율도 좀 안정화가 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1,470원까지 올라갔더니 환율이 1,457원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거보다 좀 더 낮아지게 된다면 결국 이거 환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일본 엔화가 쌀 때 엔화나 좀 사놓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원화가 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화를 조금 사놓을까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52주 신저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4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싸다는 거겠죠. 주가까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사실 환율만 좀 올라가 준다면 사실 우리나라 돈을 사서 주식을 좀 사놓을 때 환차익과 동시에 주가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가만히 연구해 볼 때 사실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 뉴스가 외국인들을 조금 이렇게 떠나려고 했던 것을 잡으려고 했던 뉴스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나가려고 했던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밖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CPI 지수, C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PPI 지수가 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이제 물가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의 이야기와 좀 상충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금리를 빠르게 안 내려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물가가 안 올라가게 되면서 빠르게 안 올려도 되는 이유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또 다시 한 번 더 내릴 수 있겠는 걸 하면서 또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올라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되고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좀 올라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 상승세가 뭐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2,600에서 700 언저리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올라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뭐 딱히 주도주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요즘 느끼고 계시겠지만 주도주는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그런 기업은 다시 돌고 돌아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좀 반등이 나가려고 좀 폼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본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면서 혹여나 여기서 반등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다가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위쪽을 뚫고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 업종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림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과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역시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요즘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좀 이끌고 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또 미래지향적인 테마들이 굉장히 많죠. 로봇이라던가 AI라던가 또는 양자 컴퓨터와 같은 이런 기업들, 거기다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사실 내수 경제가 안 좋고 기업들의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기대감으로 좀 똘똘 뭉쳐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증시에 다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숨바꼭질 할 때 얼굴만 숨긴다고 해서 내 몸이 다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만 가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몸이 가려지는 건 아닌 것처럼 경제가 안 좋은 건 증시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내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증시에 결국 반영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빠진다라는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 반등은 역시나 환율과 이 저가 매수세로 인한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볼 수 있는 거고 중장기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 단물 빨아먹고 난 다음에 그냥 집어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이 상승에 너무 속아가지고 비중을 키우신다거나 이러면은 결국 지수가 빠져내려가거나 할 때 결국 물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전략은 역시나 올라올 때 잘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지수가 상승세로 좀 이렇게 돌아섰다는 것은 상반기에 상승세가 좀 나오고 하반기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잘 준비를 하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역시나 이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해놔야 종목을 현금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종목을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탈출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을 건데요. 그걸 같이 한번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늘도 전화를 받으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 49,200원에 5%요. 49,200원에 5%요? 네. 일단 비중이 적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일단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뭐 추가 매수를 굳이 지금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지금 상황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 매수를 하려거들랑 지금이 35,000원대에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거든요.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36,000원부터 한 4만 원까지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한 2개월 됐어요. 이 2개월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바닥을 잡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빠졌던 기간이 1년 반이거든요. 거진 1년 반 동안 빠진 걸 2개월 보고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억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년 반 동안 빠졌기 때문에 바닥은 보통은 한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상담받으시려면 한 1년 뒤에 받아야 돼요. 내년 초나 받아야 되는 거죠. 연말이나 올 연말이나. 그러니까 그때 말고는 얘는 지금 추가 매수를 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도 다시 빠질 거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좀 나간다? 결국 가면 한 4, 5만 원까지 이렇게 뭐 4만 한 6,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올라갔다가 결국 빠져요. 다시 3만 5천 원대까지 또 빠져요. 또 올라가다가 또 빠져요. 그러면서 바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놀아날 이유가 없이 바닥 잡는 걸 여러 번 확인하고 쌍바닥, 쓰리바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하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바닥도 안 잡고 아직까지 지금 최근 2개월이야 횡보하면서 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맞거든요. 그냥 내려가고 있는 내려 꽂히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1년 반 동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네. 상담받아서 뭐합니까? 뭐 나쁜 기업입니까 하면 뭐 나쁜 기업 아닌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호텔신라가 나쁜 기업이라 하면 몰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야 뭐 내수 경제가 안 좋고 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적자 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니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된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바닥을 잡는 구간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요 사이쯤,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요 사이쯤 한 3, 4만 원쯤에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여기서 최소한 1년 동안은 뭐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냅둬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매수할 자금을 잘 빼놓으시고 다른 걸 추가 매수해서 한다고 쓴다거나 신규 매수해서 써버리게 되면 이 종목은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그렇지 않게끔 추가 매수할 자금을 잘 빼놓으시고 이거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잘 지켜보시다가 3만 5천 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엔젤 로보틱스요. 네, 29,000원에 50%요. 29,000원에 50%요? 예. 어, 아니, 29,000원. 그러니까요. 29,000원이요. 예.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아니, 원래 한두 종목뿐이 안 하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 개 하면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종목을 많이 사는 게 돈 버는 게 아니고 종목을 예. 적게 하는 게 돈을 벌기엔 좋아요. 그래서 뭐 종목이 적으시면은 뭐 50%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뭐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이거밖에. 예. 그러면 뭐 종목 그렇게 비중이 많은 건 아니네요. 어쨌든 반만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신규 상장주들의 단점은요.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 우상향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을 사놓고 기대하는 수익률이 막 30%, 40%, 막 50% 이렇게 막 크게 잡아버리다 보니까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를 좀 낮게 잡으면은 적당한 수익에서 자꾸 이렇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게 되면 나중에 빠질 때 내가 이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거 없이 다 팔아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목표 수익률을 자꾸 높여나가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다르다고 5%만 챙기면 나와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5% 되면은 더 갈 것 같은데 한 7%까지만 가져가 볼까? 하면 7%또 가면은 더 갈 것 같은데 10%까지 가져가 볼까? 10% 오면은 야 이거 10%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20%갈 종목이네.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한 푼도 안 팔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주기도 하고 해서 이런 기업들은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단기 반등 이후에 만약에 2만 원짜리가 지금 저점이었는데 저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면 만 원짜리일지 뭐 7천 원짜리일지 5천 원짜리일지 3천 원짜리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50%로 많은 편이에요. 종목은 적지만 어쨌든 비중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반등 나올 때 3만 한 2, 3천 원대부터 해서 3만 5천 원, 4만 원 요 사이쯤에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올라오면 족족 팔아야 돼요. 예, 분할 매도하는 비중은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씩 팔아서 10번을 판다든지 아니면 4분의 1씩 4번을 판다든지 아니면 3분의 1씩 3번을 판다든지 아니면 절반씩 2번 팔든지 그거는 자유인데 어찌됐든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수익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냥 목표한 수익률에서부터는 그냥 매도를 진행을 하세요. 보통은 3% 단위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 3%, 6%, 9%, 12%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내시는 걸로 보시고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물리지 마시고 손절하시거나 바로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7,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재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이런 매매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S요. 삼성 SD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만 4천 원에 25%요. 그렇군요. 뭐 올라왔을 때 샀으니까 당연히 물리는 거가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올라왔을 때 샀으면은 물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겨울이죠. 겨울이죠. 네.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놀러 왔는데 왜 이렇게 춥노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겨울에 놀러 왔으니까 춥다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겨울에 놀러 왔으니까 춥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삼성의 SD에서 수익이 왜 안 나요 하면 16만 4천에 샀으니까 수익이 안 나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올라올 때 누가 사냐라는 거예요.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알 겁니다. 저는 이거 12만 원대 사야 된다고 이런 거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가면 돈을 버는 기업이고 12만 원까지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기업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지금 거의 근 2년 동안 이거 12만 원대 사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던 말을 지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방송을 보지 않고 16만 원대 사가지고 전화 온 사람한테 그 왜 그렇게 샀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라고 했었으니까 12만 원이에요. 너무 그래서 혼내지 마세요. 결국은 그거는 시청자님이 잘못 매매를 한 거예요. 억울하세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안 사면 돼요. 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요? 다음부터 이렇게 안 사면 돼요. 12만 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 벌려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지. 제가 뭐 앞으로 뭐 돈 잃어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되나요? 뭐라고요? 주가 매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매수를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매수하는 방법 자체를 아예 모르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12만 원까지 빠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네. 이번 단계에서 또 바닥이 나오고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안 사면 돼요. 지금 여기서 수익이 안 날 거예요. 결국은 본전 찾는 데 급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매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다음번에 얼마에 사라고요? 16만 원이.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수익이 내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삼성의 SDS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올라왔을 때 사면 물리게 되어 있어요. 올라왔을 때 사면 물리게 되어 있는 것과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시청자님이 빨리 깨닫고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물리게 되구나. 아, 나중에는 내가 내려갔을 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억울하면 행동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게 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사실 16만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요. 왜냐하면 삼성 SDS는 16만 원 이하에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한참 올라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요 16만 원 이하에 있는 거야. 향후 뭐 앞으로 길어봤자 몇 년 정도 요 16만 원 밑에 있는 거지 몇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16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만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뭐 손실 낼 이유는 별로 없는 기업이죠. 대신에 좀 시간은 아깝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매수가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감당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손절할 이유는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12만 원대, 11만 원, 12만 원대에서 만약에 자리를 좀 잡아준다. 그 자리를 잡는다는 게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 동안 거기서 자리가 안 빠지고 버텼거든요. 이번에도 2025년부터 2026년을 안 빠지고 좀 버틴다. 그러면 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시중에 지금 차트 보고 계세요? 네. 차트 보고 계시면 그냥 얘가 지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경사진대 상태로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는 상태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10만 원, 11만 원을 깨고 무너뜨리고 내려가가지고 저기 아래쪽까지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만약에 저기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어차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11만 원이 무너뜨려졌을 때 11만 무너뜨리고 10만 원이 깨지고 한 9만 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안 하기엔 조금 억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11만 원이 안 빠지고 한 여기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버틴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면은 25% 비중이지만 한 50%까지 비중을 늘리셔야 지금 잘못된 16만 원에 매수한 잘못된 이거를 그나마 좀 되돌릴 수 있어요. 그냥 현금만은 좀 많이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시면서 다음번에 내가 올라왔을 때 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시고 다음번에 행동을 그렇게 안 하시면 앞으로 돈 벌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비중은 20%고 21,000원이에요. 제가 저희가 한 종목 있는데 20%인데 한 종목 있고 80%는 다 현금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물을 닦아하다가 멘토님께 여쭤보고 네.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렇군요. 일단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사실 좋은 상황에 놓인 건 아니거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신세계 그룹 내에서 종합 생활 문화 기업으로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해서 유통한다. 코스메틱, 뭐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옷이라던가 쇼핑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기업인데 시청자님은 지금 요즘 경기가 좀 어떻다고 느끼세요? 안 좋죠. 안 좋다고 느끼시고 쇼핑하러 가세요? 요즘은 안 가요. 안 가요. 옷 사러 가시고 막 옷 펑펑 사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안 이제 하고 좀 주변 친구들이나 저렴한 거 주변 사요. 사람들은 좀 어때요? 주변 사람들 많이 아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좀 이렇게 쇼핑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죠, 그죠? 예,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은 벌이에 대해서는 불확실한데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불확실할 거고 나의 노후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럼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옷을 사야 되나? 라고 하면 옷은 좀 덜 사고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그것도 좀 덜 사고 자동차를 바꿔야 되나? 그것도 좀 안 하고 하는데 어쨌든 먹고 사는 건 돈을 쓰다 보니까 오늘 점심 저녁 이런 거 자꾸 돈을 쓰다 보니까 고정비가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으로도 영업이익이 1,10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0억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100억의 매출을 영업이익을 내다가 이제 20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쭉쭉쭉쭉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분위기 상태가.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오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다 보니까 힘들지 않나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뭐 얘가 AI에 엮이겠습니까? 뭐 양자 컴퓨터에 엮이겠습니까? 로봇에 엮이겠습니까? 반도체에 엮이겠습니까? 엮일 만한 테마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품으면서 실적이랑 상관없이 거품이 만들어질 만한 테마가 필요한데 그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얘가 올라갈 만한 그렇다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할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매수할 메리트도 떨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네.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그냥 얘 자체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자체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남들도 안 사는 종목을 내가 추가 매수를 굳이 서둘러서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80% 하도 오래돼가지고 빠져나오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또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80%의 현금은 다른 종목을 사는 데 쓰시는 게 나아요. 종목이 없다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테마들 있잖아요. 양자, AI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올라갈 만한 기회가 있는 종목들. 예, 그런 테마 종목들을 좀 편승을 해가지고 잡으셔가지고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셔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좀 보는 게 맞지. 이걸 추가하면서 하는 건 그렇게까지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런 테마 종목을 발굴하지 못하고 그런 종목에 들어가는 타이밍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 종목만 앞으로 계속 어루만지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손대가지고 물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그냥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되 당장 하지 마시고 아주 오래 걸릴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10,000원에서 또는 한 8,000원이나 뭐 한 6,000원이나 이렇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10,000원에 자리 잡든 6,000원 자리 잡든 자리 잡을 때까지 향후 한 1년에서 2년은 기다려야 돼요, 얘는. 자리 잡는 것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고민할 거면 1년에서 2년 뒤에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이제는 1년 기다렸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탈출이 좀 힘들어요. 그래요. 나는 이제 좀 액수가 돈이 좀 이거에 비해서 좀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몽땅 여기다 실어버리면 몽땅 싫으면 몽땅 물려가지고 몽땅 고생할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동국산업이요. 7,950원에 25%요. 7,920원에 네, 50%요. 50%요. 아니, 25%요. 25%요.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동국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 차트 모양도 되게 안 좋고요. 일단 뭐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일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예전에 엮여가지고 막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력 발전 이런 거 신재생에너지를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원자력 안 쓴다, 탈원전 한다, 신재생에너지 쓴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막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뭐
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엮이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차트가 이제 거의 뭐 꺼져가는 불시의 차트예요, 이런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사면 안 된다라고 그냥 증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시청자님께서 서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식 책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책을 안 보셨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제가 안 본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책 한 권도 안 봤을 겁니다. 한 권이라도 봤으면 적혀 있는 이야기거든요. 뭐냐? 쌍봉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쌍봉.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주변에 근처에 문고 가셔가지고 서점 가셔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아무 서점에 있는 그 주식 관련 책 사가지고 펴서 보시면은 쌍봉 사지 마라 적혀 있습니다. 네. 그냥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트 모양 중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주식을 하는 계좌를 열 때 계약서를 써야 돼요. 쌍봉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약서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차트 모양인데 그거를 거기 봉우리에 가장 고급 봉우리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건 탈출이 좀 힘들다 봐야 되겠죠. 이런 차트 모양을 아무리 테마가 좋든 아무리 기업이 좋든 화물며 삼성전자라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봉 만들었다가 못 올라간다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얘가 빠져 내려온 거고 쌍봉 만들고 내려갈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쌍봉의 계곡 같은 이 골짜기가 있거든요. 네. 이 쌍봉의 골짜기 같은 이 저점을 무너뜨리면은 하락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럼 저 저점을 무너뜨릴까 안 무너뜨릴까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4,600원 자리가. 현재 자리가 4,200원대 저점을 만들었던 지난 골짜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뜨리면 시청자님은 동국스탄업 이걸 탈출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고 왜냐하면 밑으로 빠져가지고 한참을 허덕거리다가 올라올 거니까요. 그러면 탈출하기까지가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가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제 우리가 쌍봉 만들었을 때 안 좋은 패턴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빠지면서 결국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못 올라가고 내려가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4,600원 자리가 무너지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그냥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려가냐 올라갔다 내려가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버텨준다면 단기 반등이 나와줄 텐데 그래봤자 한 5,000, 한 7,800원에서 6,000원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도 저기까지 본전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추가 매수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5,600원에서 6,000원까지 본전 만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본전도 못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럼 안 하는 게 낫고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라왔다 빠지든 그냥 빠지든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시청자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무너진 다음에 저기 아래쪽 3,000원이라든지 뭐 2,500원이라든지 저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 6,000원 자리에서 타협 보고 5,500원에서 6,000원 자리에서 타협 보고 손실 내고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나오는 것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본전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수익 내기도 좀 많이 힘들고 그러면 지금 최선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5,500원부터 6,000원 사이쯤에서 억울하지만 비중을 좀 줄이는 수가 한 번이 있고 1번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너무 억울해서 내가 비중을 좀 못 줄이고 못 팔겠다 한다면은 그냥 3,000원까지 기다렸다가 3,000원에서 추가 매수해도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3,000원까지 내려갔다가는 올라올 거예요. 3,000원까지 내려갔다가는 다시 6,000원이 됐든 7,000원까지는 올라든 갈 것 같은데 그래봤자 이제 본전도 못 찾기 때문에 저기서 밑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내가 탈출할 수 있도록 저 아래쪽에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사는 게 좋고 원래라면 이런 쌍봉 사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 골짜기, 저 깊은 골짜기 사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엇박자를 탔다. 오늘 엇박자 타신 분이 전화를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엇박자를 탔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러시면은 또 저한테 또 잔소리 또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도 여러분들 뭐 전국에서 다 열리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저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에 가서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부산 강연 끝나면 제가 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 베니키아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상담하면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이
대응해야 되고 어떤 시장이 오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이 내 계좌를 불리우는 데 가장 좋은 전략인지를 설명해주고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품 파시고 방송도 보시면서 항상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상담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또 전국적으로 강의가 열리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도 강연회가 여기저기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 역시나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생활건강이고요. 39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0%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대응하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비중이 저렇게 많으면 무거워져요. 무거워진다는 거는 당연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해야 사실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무겁게 하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많다,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LG생활건강의 지금 매수가가 39만 원이면요.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또 낮은 가격도 아닌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낮은 가격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과 이 매수가라고 한다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사실 바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횡보하기 시작하면요. 2차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하락을 해서 바닥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30만 원대 이 자리가 바닥이 될 것인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떨어진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최근 1년 조금 되는 이 시간이 하락을 끝낼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3년, 4년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빠진 만큼 가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브레이크를 잡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왜 트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싣고 있는 트럭은 브레이크 한번 밟았다고 서지 않습니다. 꾹 밟으면서 아주 한참을 밀려간 다음에 서잖아요. 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KTX도 선다라고 했을 때 한참을 걸려서 서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바닥인가 아직 모릅니다. 아주 무겁게 오랫동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비중이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면은 반등이 나와서 그냥 바로 44만 원대까지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올라오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못 잡게 된다면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선방을 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LG생활건강은 지금 많이 좀 힘들지만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는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올라갈 폼을 잡고 있고 중국 외에서 매출을 좀 많이 만들면서 K콘텐츠의 위상을 좀 보여주면서 매출을 자꾸 이렇게 증가시켜 나간다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벼운 화장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맥스 이런 것들도 우상향해갖고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은 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기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은 아모레퍼시픽을 사시지 왜 LG생활건강을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서 비중도 많이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물은 엎질러졌고 LG생활건강도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얘도 이제 30만 원 이거 쌍바닥 그리면서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본전쯤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비중부터 줄이세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하락을 대비할 수도 없고 사실 화장품 관련주 중에 LG생활건강을 사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다른 좋은 걸
냅둬놓고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39만 원쯤 올라오게 되면 일단 비중을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화장품 관련주의 분위기 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만 원, 4만 원대까지는 박스권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올 때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상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40, 한 2만 원대부터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조금 챙겨내신 다음에 LG생활 건강 말고 화장품 관련주 사실 거라고 한다면은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을 사시거나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4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전량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해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고요. 만약에 30만 원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비중 좀 늘리셔야 돼요. 대신에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50% 사신 분하고 제가 상담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멀리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얘는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한 25만 원대나 20만 원대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밑으로 밀린다면 그때쯤 추가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밑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은 25만 원대에서 1년 정도 자리를 잡는 거 보고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자. 굳이 그렇게까지 물려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좀 쉬운 길로 가시죠.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13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셨네요. 일단 매수가를 내려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매수가를 내릴 타이밍은 일단 놓치신 거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타이밍 놓쳤고 저 아래쪽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강심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저점을 깼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하락이 아주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기서 반등이 나갈 거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1차 매수로 신규 매수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빠지면 손절해프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사놓고 여기 추가 매수했는데 빠지게 됐다가 매수가 저 위에서 비중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손실이 엄청 커지게 될 텐데 그 손절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점 라인대긴 하지만 추가 매수할 사람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약간 도박하듯이 배팅을 건다? 저기는 배팅 거의 못 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할 수도 없었던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주가 내려갔을 때 사는 거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습관 못 버리면 여러분들 계좌는 절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 사는 습관을 버리세요. 추가 매수고 뭐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절대로 올라갈 때 사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것만큼 우리가 계좌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누가 상승할 때 삽니까? 위로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사면 안 돼요.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올라갈 때 사는 게 무슨 말이 돼요. 내려갈 때 사야지. 지금까지 차트 모양을 보세요. 내려가야 올라가고 내려가야 올라가고 내려가야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데 어떻게 올라갈 때 삽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올라왔을 때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거 올라왔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매수가를 낮춰야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왜 매수를 합니까?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승 시 매도, 하락 시 매수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속으로라도 이렇게 입으로라도 외쳐보세요. 상승 시 매도, 하락 시 매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항상 올라갈 때 사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 사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빠졌을 때 사야죠. 올라왔을 때 매수 걱정을 하고 매수 고민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 걱정, 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가를 낮출까요? 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일까요?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전략이 되는 거죠. 결국 13만 7천 원에 매수한 게 문제인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8만 원짜리가 1차 매수는 해볼 만한 저점 라인대거든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 내려왔을 때 이때 사가지고 지금 올라갈 때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13만 7천 원 사놨으니까 당연히 지금 팔기가 손실 나니까 힘들다 생각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비싸게 샀잖아요. 올라갔을 때 산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손실 내세요. 뭘 잘 샀다고 이거를 지금 수익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실 내야 돼요. 뭘 잘 샀다고 본전 찾으려고 그래요. 손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상승 나올 때 11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까지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습성을 이용해서 11, 2만 원대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실이 좀 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매수가가 높잖아요. 왜 매수가가 높죠? 올라갔을 때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쳐라. 지금 이거 못 고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을 때 또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 것뿐인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대쯤, 11만 원대쯤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HMM HMM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500원에 20%입니다. 18,500원에 20%요? 네네. 일단 이건 뭐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중도 괜찮고 매수가도 좋네요. 그래서 네. 일단 내려와 있을 때 잘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잘 산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잘 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갈 때 산 것도 아니고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내려와서 약간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차트도 잘 보셨고 습관도 굉장히 좋으세요. 이거는 뭐 너무 잘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맞추려고 하고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매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네, 맞죠. 그냥 올라가면 수익 내서 팔면 돼요. 네. 그 사실 지금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남들 지금 손실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혼자 수익 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네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면 돼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내 욕심에 좀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수익을 내고 싶어서 욕심에 우리가 안 팔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려고 차트를 배우고 차트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차트를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점들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고점이라고 하는 이런 거 따라해보세요. 전고점. 전고점. 전고점이 뜻이 뭘까요? 한자입니다. 전고점. 뭘까요? 저 앞에 높았던 높았던 지점을 네.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네네. 차트를 보고 있으면 앞에 높았던 지점들이 있어요. 올라왔을 때 네네. 얘가 더 이상 못 가고 내려갔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지점을 보니까 바로 앞에 크게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왔다가 빠졌던 자리가 네네. 21,000원 자리예요. 네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 네네. 딱 점프를 했더니 뭔가 벽이 있어가 그물 같은 게 있어가 탁 걸려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이번에도 거기에 그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면 21,000원쯤 돼가지고 아주 홀가분하게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또 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주춤주춤하면서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21,000원쯤에 지난번 한 대 맞았어요. 뛰었는데 여기 팡 하고 머리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번에 점프를 과감하게 점프할까요? 아니면 또 부딪힐까 봐 조심조심 이렇게 볼까요? 조금 점프를 할 것 같는데요. 시청자님이 그 아닌가요? 길 가고 있다가 점프를 딱 했는데 머리 딱 박아가지고 피가 질질질 났는데 다음에 점프를 세게 한다고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지금 뉴스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청자님이 점프를 딱 했는데 왜 머리를 탁 박았어요? 피가 질질질 납니다. 그 다음번에 또 점프를 해봐라 했는데 시청자님이 과감하게 또 점프를 빡 할 겁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할 겁니까? 조심스럽게 해야죠. 네네. 그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주식을 잘못 모른다 들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네네. 인생을 네. 살아갈 줄 알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멘토님. 주식을 모른다 멋지십니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멘토님. 뭐 아직 안 끝났어요. 뭘 자꾸 끝내려고 그래요. 네. 20일 이게 21,000원쯤 됐을 때 결국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네네. 21,000원쯤에 올라갔을 때 얘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21,000원에서 더 가져가는 게 낫겠습니까? 21,000원쯤 됐을 때 매도를 좀 진행해봐야 되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을까요? 매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기 위해서 주식을 배우고 차트를 배우는 거예요. 예, 21,000원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 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21,000원짜리까지 분위기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기서 세게 못 갈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저기서 내가 매도를 한 3분의 1이라도 절반이라도 네. 파는 게 좋겠구나. 근데 저기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치를 들고 위를 뚫어버리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 강한 거래량과 함께 네. 위로 빵 치고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네. 야 이거 또 뚫었네.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네. 조금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면은 재밌어요, 주식.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멘토님.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우스 30% 비중 가졌는데요. 지금 어떻게 전망이 좀 어떤가? 매수가는요? 제우스 17,000원에요. 30%. 앞으로 다음에 네. 어디 상담을 하시든 간에 전망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망 안 좋은 기업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장 기업들 다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전망이 어떤가요? 물어봤을 때 안 좋은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망 안 좋습니다. 이런 말 못 들을 거예요. 다 네, 좋다 할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네,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 전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전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봤자 다 좋다고 하니까 그거는 쓸모없는 질문이다. 그래서 저는 전망은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고 시청자님이 이 기업이 전망이 좋든 말든 간에 내 매수가가 17,000원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기업이 전망이 좋더라도 내가 17,000원에 들고 있는데 내 17,000원까지 올라오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매수가를 좀 낮게 사놔야 전망이 좋은 기업을 내가 잘 즐길 수 있는 거지. 전망이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놔버렸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제우스라는 기업을 비싸게 사신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잘 증가는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하고 있는 업황을 좀 가보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쪽이고 로봇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고대역폭 메모리 쪽 장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지금 당장에 좋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감산을 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에다가 막 공장을 짓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중국에 공장을 짓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장비 업종들이 그렇게까지 수혜를 많이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오게 되면 그 분위기라는 걸 타가지고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고 또 HBM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팔았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 때문에 얘한테 진짜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망이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반도체, 제우스, 장비 아니야? 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은 사실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기회가 생긴 것도 아니고 호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위협이 생긴 거예요. 반도체 업종들에게 우리나라는 위기에 놓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이번 상승세에 탈출하지 않으면 좀 오랫동안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세가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좀 더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 아마 16,000원, 1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올라왔을 때 저기서 안 빠지고 계속 간다면 아마 본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000원쯤에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은 억울하시더라도 16,000원쯤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신 다음에 전망 좋은 기업을 17,000원에 들고 가는 것보다 10,000원에 들고 가는 게 돈 벌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싸게 삽시다. 좋은 기업을, 전망 좋은 기업을. 이해가 되셨나요? 예. 쌀 때까지 기다리세요. 박살 날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던가 아니면 박살 난 거 사시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성우 하이텍이고요. 성우 아이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100원에 15%입니다. 5,100원에 15%는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네네.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매수가를 낮게 잡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방금 상담할 때 끝에쯤에 이렇게 박살 난 걸 사시거나 박살 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해라 했는데 그걸 둘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박살 난 걸 박살 난 시점에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우하이텍의 지금 매수가가 좋아요. 수익 내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자동차 네.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해요. 특히나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테마들이 슬슬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다. 이제 원형 바닥에 약간 시발점이 좀 보인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만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들이라고 한다면 대장주가 현대 모비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다가 뭐 기아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대차도 사실은 지금 우상향하려고 다시 또 폼을 잡으면서 정고점을 뚫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이렇게 갖게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다 실적까지 좋고 자동차 쪽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들이 올해는 뭐 조그만 반등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매수해 놓으신 거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요. 매수가도 적정하고 비중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물론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면 좋은데 그럼 내가 주식이 신이잖아요. 그죠? 주식이 신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산 다음에 바닥은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빠진다 하면은 내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못하는 거고 그냥 이 종목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다. 한 4,000원대까지는 조금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4,000원대까지 빠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빠지면은 추가 매수 해도 될지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겠고 그때까지 현금을 잘 비축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저희까지 안 밀리면 그냥 그대로 6, 7천 원에서 8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잘하시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고 올라갈 때 잘 팔면은 끝나는 종목이에요. 상담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전략대로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분 이분처럼 주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싸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내길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세. 이게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서 뭐가 주식하는 겁니까? 비싸게 사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그게 무슨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기다려서 수익 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상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이 배우시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